오늘 오후 3시 꿈에도 그리던 북쪽의 가족들을 만나는 감격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됐습니다. 워낙 고령이신데다가 만남의 기회를 언제 또 가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2박 3일의 상봉 행사 기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2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이산가족분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 89분의 우리 이산가족분들이 오늘 오후 1시쯤 금강산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시부터 5시까지 첫 이제 단체 상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가지셨고요. 네, 그냥 눈물바다였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좀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7시에 이제 만찬이 시작되기 때문에 5시부터 7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이제 휴식을 하시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을 진짜 뭐 한 60년, 70년 만에 만나다 보면 굉장히 흥분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휴식을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정말로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기자님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취재한 적이 있으세요? 그 예전에 많이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많습니다. 뭐 1차 이산가족 상봉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취재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취재를 하다 보면 가장 뭐랄까요, 기자로서도 그렇고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장 뭐랄까 애틋하고 슬프고 이런 날이 첫날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조금 전에 있었던 단체 상봉이 가장 그 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60, 70년 만에 처음 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네. 기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선물은 무엇을 가져오셨는지,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면 사실은 기자라는 저의 직업이 굉장히 뭐랄까요, 원망스럽다? 네. 뭐 이런 것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 약간 좀 냉정해 보이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저쪽엔 눈물바다인데 이쪽에서는 냉정하게 막 사진을 착착착착 그렇죠. 찍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유튜브로 위기철님, 뭐 댕댕뿌뿌님, 송광원님, 수연이님 등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하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얘기 들으니까 그분들 마음이 더 실감이 가는데, 오늘 첫날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내일 모레 이 이틀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이산가족 상봉들은 2박 3일간에 6차례에 걸쳐서 11시간 동안 정도 가족들과 얼굴을 맞댈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 일단은 내일은 숙소에서 오전에 2시간 정도 개별 상봉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1시간 정도 도시락으로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는데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 작별 상봉에 이어서 단체 점심을 하고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게 되고 북쪽의 가족들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 보통 단체 면담은 자주 했지만 개별 면담은 거의 잘 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도시락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도 이제 개별 면담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숙소에서 진짜 올곧이,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상봉 때는 기자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묻고 굉장히 옆에 또 다른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신경 쓰여서, 그러니까는 상봉을 하더라도 올곧이 자신만의 상봉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산만하죠. 그러니까는 네, 이렇게 숙소에서 정말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 하는, 예.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이제 요구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이산가족들도 요구하는 거는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가족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여보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이게 보니까 뭔가 되게 따스한 말이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직접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도시락으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가족애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식구라는 의미가 원래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참 그렇죠. 정말 뜻깊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사연을 가지신 분도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산가족
사실은 100분이 만나면 100분 모두 다 다른 네. 사연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 다 사연이 하나하나 소중하겠지만 일단은 이번 상봉 행사의 가장 최고령이신 백성규 할아버지의 케이스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몇 세시길래 그러시죠? 101살이십니다. 와. 지금 101살이신데 예. 이번 행사에서 북쪽의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지난번 그동안 여러 차례 신청을 했는데 다 안 됐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다 죽게 되니까 이제서야 아이고. 나한테도 이런 차례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안타까운 모습 네. 자아냈고 특히나 이번 상봉을 위해서 여름옷, 겨울옷, 내의, 그다음에 신발,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씻고 결국은 밥을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할아버지 스텐 수저,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된 수저도 20벌 샀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고 네. 또 이번에 있는 중에 그 유관식 할아버지라고 계시는데 예. 이번에 처음 그러니까는 자신이 부인과 헤어질 때는 딸을 임신한 상태인지도 몰랐는데 이번 상봉 과정에서 딸의 존재를 알게 돼서 이번에 만나게 되셨는데 네. 정말 딸한테 주고 싶어서 자기가 정말 맛있어하는 양갱을 준비했다라고 하시면서 가면 꼭 자기 딸에게 이 맛있는 양갱을 전달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소개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이게 감동적이네요, 정말. 네, 이 그렇습니다. 수저를 준비하셨다는 게 정말 이게 감동입니다. 생이별이라는 말이 실감 나는데요. 근데 바로 직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2015년 10월이었더라고요. 네네. 이때와 지금의 상봉 행사 달라진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8.15 행사 때부터 2000년 8.15 때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지금까지 쭉 물론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주긴 하지만 쭉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굉장히 진화를 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산가족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많이 진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 심사 같은 경우도 보통 출입국장에서 받는데 이제는 이 심사를 이제 버스에 탑승해서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구급차라든가 아니면 네. 구급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강산에 가 있기 우리 그러한 장비들이 가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북측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고 양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차들이 들어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발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배려가 있네요. 네. 네. 혹시 간식거리, 두꺼운 겨울옷 이런 것들 많이 챙겨갔다고 하시던데 진 검사 같은 것도 엄격하게 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부치라든가 아니면 소지해야 되는 이상의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지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결국은 북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이제 선물을 준비하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검사 같은 게 아주 그냥 엑스레이만 통과하면 대부분 통과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사실 이분들이 가장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게다가 아직도 못 만난 이산가족분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이나 네. 계십니까 혹시? 지금 한 36,000분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다들 또 고령이실 텐데, 네네네. 이게 정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매번 만날 수 없는? 일단은 북한 쪽에서 이 문제,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우리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데 반해서 아직까지도 북한 쪽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6.25 전쟁 때 남쪽으로 갔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어왔고 그동안 그러한 잘못된 사람으로 처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태도 전환이 좀 먼저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산가족 면회소를 좀 상시적으로 가동을 해서 아무 때나 이산가족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번처럼 백가족
가족분들이 모여서 한 군데서 집결해서 금강산에 가서 또 단체로 모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수시로 아주 소규모로라도 가족들이 만나서 뭔가 그동안 서로 몰랐었던 소식들을 나누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진전된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6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고 계신 이산 가족분들 사연 들어보니까 정말 더 뭉클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장영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